아무튼 그 연설의 내용은 별다른 게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큰 함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불출마 선언.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득권을 내려놨네 어쩌네 그런 거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당선 가능성도 없고 본인이 총선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비대위원으로서 공천을 책임지고 그 공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새로운 국회에서 해나가야 될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1대 국회 때는 개헌을 하겠다는 둥, 뭐 이제 많이 목표를 한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뭐 민생 법안을 많이 내겠다는 둥 아니면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돼. 뭐 이런 류의 이제 대안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비전이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3년 가까운 남아있는 임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행정부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비전을 얘기를 했으면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당선시킨 의원들을 끌고 의정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최소한. 아니요, 저는 이 얘기 하면서 저 그냥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난 여기 와서 총선 때 제일 중요한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난 총리 갈 거야. 이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김건희 호위무사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2달 보고 온 거예요. 김건희 호위무사. 네. 네. 특검 통과 못하게끔 어떻게든 막고 기존에 공천 할 때 검사 공천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들 윤석열 호위무사들 꽂아갖고 공천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뭔 재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선거 관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겠어. 따르는 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앞으로 딱 2달만 하고 선거 한 달 전에 또 비대위원장을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큰 도리가 되겠다. 꽃게로 이제. 그렇지. 자기가. 그래서 꽃게로서 본인이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공천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특검만 못하게끔 거부권 이후에 이게 부결되게끔 그것만 해놓고 나서는 진짜 총선에 들어가면 뭐 또 추호를 가서 재활용을 하든 김한길로 재활용을 하든 그나마 선거 지휘를 해봤던 사람한테 바톤을 넘기고 본인은 빠지겠다라고 하는 요런 욕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든 이기든 이기면 지공이고 저도 지 탓이 아니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천 끝나고 이제 공천 안 받고 국회의원 안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총리지. 총리는 너무 젊어. 총리 못 가요? 총리는 못 갈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것 네. 같은데요? 국회에서 안 해주는 거. 국회에서 안 해줄 거고 제가 봐서는 감사원. 감사원장을 노리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감원 그건 안 안 돼. 돼? 너무 작고 감사원장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감사원장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국정원장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깜냥이 안 되고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캐리어를 1, 2년 더 쌓은 다음에 탄핵을 안 당한다고 치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다시 대통령 후보로서 복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타났다 애초부터. 그 전에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한동훈이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하고 붙네, 뭐 종로에 가서 뭐 누구랑 붙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론조사 돌려본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 쪽팔리잖아. 근데 그럼 대구 가서 할 거야? 그거 더 쪽팔리지. 그럼 태영호도 되는 강남 가서 할 거야? 더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 딴 데는 될 데가 없어. 없으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안 나온다 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2개월짜리 총선용 그리고 김건희 반탄용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선거 전략이라든지 차기 국회에서 국진당이 해야 될 거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대부분 국진당 비대위원장 생기면 처음 하는 일이 당명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잖아. 그런 와중에 윤석열 뭐 출당을 시키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레벨의 얘기가 아니야. 2달 동안 윤석열 밑에서 검찰 공천 마무리 지어놓고 검사 낙하산 해놓고 그 다음에 선거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오는 다음번 그 선거용 전문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네, 네. 다행이에요. 대통령실 비판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용산에서 그냥 비대하러 내려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딱 돼 있어요. 아이고, 술 읽는 국힘에 막춤을 추는 동생이 막춤을 멈추지 않겠네요. 예. 뭐 그래서 저 꼬라지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됐거나 우리는 밀어붙일 거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자,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쟤네들이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그 반란표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통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재부의에 대한 준비를 민주당은 이제 벌써부터 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네. 그 이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재부의를 저쪽 애들은 한 15일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1월 한 15일 전으로. 그때 가면 이제 재부의를 할 수 있는, 그게 거부권을 쓰고 재부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라는 거고, 이제 만일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서 이제 국진당도 검사 추천을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자기들도 교섭단체다라고 꼼수를 쓸 거에 대비해서 이미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진당에서는 저기를 못하도록 그 검사 추천을 못하도록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꼼수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건데, 이렇게 만일에 저쪽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나온다고 하면 15일 날 재의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주일 정도 재의결에 대한 준비를 민주당이 해주는 거죠. 이게 그 법이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우리가 다시 올리는 재부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종료가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천천히 하면서 거의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 또는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또는 민주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한다라고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야 돼요. 이래야 쟤네들이 함부로 공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공천 학살을 못 합니다.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거부권에 대한 부의를 막는 방법은 일단 입장은 해야 돼요. 그 재표결을 하는 표결장에 입장은 해갖고 제적 숫자는 어떻게든 늘려야 돼. 만일에 안 와버리면 입장한 사람이 제적 의원이 되기 때문에 국짐이 아예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150명, 170명에서 3분의 2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단 입장은 100% 시켜야 돼요. 대신에 표결을 안 하고 다 데리고 끌고 나가야 돼. 표결하면 반란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반란표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회의장에 밀어 넣었다가 표결을 못 하게끔 표결식 때 퇴장을 해갖고 직접 퇴장시키죠. 예, 기권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아예. 그래서 제적 의원으로 계산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근데 겁니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이 걸릴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물리력으로 이제 못해요. 이게 물리력으로 안 들어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갖고 나 오늘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갖고 표결장을 못 가겠어요. 그럼 캐비넷 열린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일날 어떻게 캐비넷을 열어? 내가 내일 다 나오세요. 전부 다 106명 다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그 시간에 못 가겠는데 여러분 안 들어와 버리면 제적 의원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한 40명에서 50명만
대적 의원수로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면 민주당에 있는 표만 가지고 3분의 1을 채울 수 있다는 거지. 요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시기를 질질 뒤로 끌어야 돼. 대신 우리는 그 전에 공천 관리나 그 경선에 대한 일정을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는 거죠. 요런 방식이 앞으로 민주당이 검토해야 될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송 작가님이 진도를 많이 나가셔가지고. 아무튼 뭐 겁나게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 이게 첫 번째인데.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해놓은 거를 보니까 아이고, 없어졌네. 네. 아무튼 김남국 의원이 이 그 취임사에 빠진 거 관련해가지고 민생으로 검색하면 0, 민생이란 단어 하나도 안 들어갔고 네. 부동산 단어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물가 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한동훈이 생각하는 거는 민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고물가도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 그거는 내 후임자가. 내 공천 끝내놓고 내 후임자가 할 얘기지. 2개월짜리 한동훈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검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검사가 할 말 아니. 예,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요. 예. 민생이 어렵고 물가가 비싸면 이마트 사장을 구속하면 됩니다. 네. 예, 대한건국이잖아요. 건국.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해결하는 방법이 압수수색으로 다 해결을 하잖아요. 대신에 제가 챗 GPT로 이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될 때 꼭 들어가야 할 단어 중에 한동훈 취임사에서 빠진 단어를 찾아라 해서 얘 챗 GPT 되게 좋아해. 요새 빠져 있어가지고 네. 혁신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성 하나도 없어요. 포용 하나도 없어요. 약자 하나도 없어요. 투명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는 머리만 거야.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머릿속에는 챗 GPT가 이거를 대답을 해준 거야? 응. 네, 제가 여러 가지 챗 검색을 GPT 했죠. 압수수색 네. 들어가나요? 챗 GPT한테 비대위원장을 시키는 게 나을 훨씬 뻔했어요. 낫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얘기는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혁신, 챗 다양성, GPT 도. 포용, 약자, 투명성 이런 얘기 했겠죠. 챗 그러니까 GPT한테만 시켰어도. 되지도 않은 A4 용지 너덜너덜하게 보지 말고 챗 GPT한테 써달라 그러지 그랬니? 그럼 뭘 많이 했냐? 국민의힘 15번, 정치 13번, 운동권 13번. 자, 국민 12번, 대표 11번, 민주당 11번, 시민 11번, 승리 9번, 특권 8번, 헌신 8번,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 국장도 독특하다. 이걸 또 챗 GPT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고. 특이하다. 아니, 왜냐면, 누구든 뭔 얘기를 하면, 뭐, 그 연설문 하면, 그 맨날 언론이 하는 거 있어. 그럼 메인으로 쓰는 뭐가 만들어 몇 본 번, 아닌가? 묘가 몇 번, 뭐, 박수 몇 번,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협친이 뭐 어떤 뭐 대환이 뭐 타협이니 뭐 이런 건 아예 없네요. 민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